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치 반짝반짝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윤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윤 기자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인데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은 우선 취재하느라고요.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실종자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붕괴 현장 지하 21m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어제 오후 6시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던 컨테이너에 접근해 내시경 카메라로 실종자의 신체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토사 등에 막혀 수색에 애를 먹다 최초 발견 2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실종자 시신 수습을 완료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째 125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수습한 시신을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시공사인 포스코 ENC 소속으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매몰됐습니다. 전날부터 붕괴 위험이 감지돼 보강 작업 등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전형적인 인재다라는 지적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사고 현장은 2년 전인 2023년에 감사원에서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하니 설계 적정성 등을 검토하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었고요. 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시 감사원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에 포함된 터널 설계를 점검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09 시흥시청에서 광명 구간의 경우에 터널 시점으로부터 약 19km 떨어진 구간에 안반이 부스러지는 등 일부 단층 파쇄대가 존재한다면서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도 터널 설계에 인버터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단층 파쇄대 887m 구간을 포함해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한 연장 2.9km 터널 구간에 인버트가 설계에 반영되지 예. 않았다면서 인버트를 설치할 경우 터널 바닥 집안 융기를 크게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여기서 집안 융기란 터널 굴착 후 터널 바닥 부분의 집안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 주로 지하수의 압력이나 안반 약화 등으로 집안이 위로 밀려오며 발생합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단층 파쇄대의 경우 집안이 깨져 있어 더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사원이 요청한 인버트는 터널의 하부 구조물인데요. 터널 바닥을 뜻합니다. 아치형 구조의 하단부를 받쳐주는 바닥 콘크리트로서 바닥 융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건설 업체 측이 집안 융기 위험이 큰데도 인버트를 안 넣었다면 설계 부실 혹은 인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 시행사인 넥스트레인 측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인버트가 설계에 적용된 구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넥스트레인 관계자는 2023년 감사원으로부터 인버트 설계 추가 의견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후 인버트 추가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을 다시 진행해 감사원에 결과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예. 참 감사원에서 이렇게 집안 상태가 안 좋다 지적을 했는데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정한 집안 그리고 지하수 수압 이런 게 지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지금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확보한 2019년에 작성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 투자 사업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붕괴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지하수가 배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네. 보고서를 보면 붕괴된 현상 주변 지표면에 3m 아래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이 내려앉은 5-209 5번 환기구에서는 지난해 1분기 946톤의 지하수를 빼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7번 환기구에서 나온 지하수는 116톤에 불과한데요. 이 5번 환기구 구역에서 발생한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946톤이던 지하수는 2분기 1223톤, 3분기 1386톤, 4분기 1626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집안 침하 등 구조물 안정성 문제와
인근 지하수 시설에 대한 수위 강화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냈고요. 예. 예. 이 경기도는 싱크홀 발생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용가 의원은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이어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고가 부실한 지반 조사와 설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분기 한 분기 지날수록 그 지하수 양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이게 무게로 하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또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진 만큼 경찰도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경찰이 이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 광명 경찰서는 시공사 포스코 ENC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2명을 상대로 입건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붕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기초조사 차원이라면서 이 붕괴가 일어난 이유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우선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실종자 수색 작업도 마무리된 만큼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과실 여부와 함께 부실공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관련 수사 결과 나오면 또 저희가 또 소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죠.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저희 OBS가 이번 조기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요? 네, 그렇죠. 이 저희 OBS와 인천일보, 경인일보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일과 13일 전국 유권자 2,05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후보 등록을 했는데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김두관 전 의원의 경선 불참 선언 전에 이뤄진 조사라 김두관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예. 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 47.8%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14.5%, 김두관 전 의원 6.6%,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참 선언 전에 이뤄진 조사라 예. 유승민 전 의원이 포함됐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의 적합도가 1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 1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6%, 홍준표 전 대구시장 6.6%, 나경원 의원 5.4%, 안철수 의원 5.1%, 유정복 인천시장 1.1% 순이었습니다. 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도 한번 실시해 봤는데요. 네.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0.5%, 국민의힘 중심 정권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5%였습니다. 중도층 내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53.4%로 유지론 28.3%보다 25%포인트 이상 우세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4.7%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조기 대선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겸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도 하죠. 출마설 계속해서 뭐 주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언론사는 와일드 카드로 분류해놓기도 네네.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관련돼서 좀 결과 알려주시죠. 네, 한덕수 대행이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선두에 올랐다는 이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가 13일과 1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6월 대선에서 보수 후보 당선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한덕수 대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2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이어서 김문수 전 장관 2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4.1%, 홍준표 전 대구시장 10.9%, 나경원 의원 7.0%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이 각각 31.9%, 22.8%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한덕수 대행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이 3자 가상 대결에선 이재명 전 대표 52.3%, 이 한덕수 대행 26.2%,
이준석 의원 5.4% 이런 지지율을 보였고요. 예. 이번 조사는 전국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직전까지 여론조사 계속 나올 텐데 그렇죠. 아마 청취자분들은 좀 주의하실 게 이 수치보다는 이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상승 곡선을 띄느냐 아니면 하락 곡선을 띄느냐 이런 거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예. 아니 그런데 저 윤 기자, 이 네. 한덕수 대행은 이 출마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 본인이 딱 부러져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이 본선에서 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한덕수 대행은 출마설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요. 이 대선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기자의 촉을 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어떻게 봅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한번 와일드 카드 쓸 수 있는 카드긴 한데 예. 글쎄요, 한덕수 대행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전해질 소식 이제 헌법재판소 예. 이 결정 또 보면은 사실 정치적 리스크도 크긴 해서 헛발질. 네. 현재 가능성 거의 반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반. 그러니까요. 예. 더 헷갈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보도되는 내용들 보면 뭐 네. 주변 그 뭐지 캠프에 있는 분들 보면 뭐 65% 이상 뭐 나올 거다, 90% 이상 나올 거다. 100 아니면 0 아니에요, 사실. 출마하냐 안 하냐니까 이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윤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예. 헌재는 어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이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인데요. 예. 이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안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번 재판은 그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이제 완전체에서 완전히 그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9명 다. 네, 그렇습니다. 이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피신청인 즉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임명된 후 헌법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윤기나는 브리핑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OBS 윤종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